여러분, 혹시 혼자 계실 때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답답하거나 극심한 통증이 몰려온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 대처 방법을 모르신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박춘영입니다. 수많은 심장 환자들을 치료하며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심장 건강과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현재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새벽에 한 환자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분께서는 혼자 계시던 중 심장마비 증상을 겪으셨으나 정말 놀라운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 덕분이었는데요. 이제부터 의대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는 현장 경험을 통해 터득한 생존의 비밀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드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도 오늘 아침 아무런 전조 없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어르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위급한 순간에 반드시 필요한 대처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안내드리는 방법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평소의 작은 준비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아침 시간에 어르신께서는 평소처럼 커피를 드시며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어떤 낯선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슴이 답답하고 불편한 감각이 느껴졌죠. 처음에는 어제 저녁에 뭘 잘못 먹었나? 라고 가볍게 여기셨지만 점차 답답함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체감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장질환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상황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이상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와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러한 위기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제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김동철 어르신께서는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어서 속이 더부룩한 것이라 생각하시고 가볍게 넘기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가슴의 답답함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심장마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는 갑자기 닥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서서히 점점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치 가슴 안에서 누군가가 주먹을 쥐고 점점 더 압박하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가슴뿐만 아니라 왼쪽 팔까지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증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김동철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왼팔이 저릴 뿐만 아니라 점차 턱까지 통증이 번지면서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하셨습니다. 이때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심장마비의 신호다라는 판단을 내리신 것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을 흔한 일로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증상을 전혀 다른 질환으로 오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이나 단순한 어깨 통증, 감기 증상으로 착각해 소중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3.7배나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작은 증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의 분들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오면 당황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욱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도와줄 가족이나 이웃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김동철 어르신은 이러한 순간에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평소에 스스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급한 순간 김 어르신은 당황하기보다는 즉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시계를 보며 다음 행동을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이런 준비와 차분함이 실제로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혼자 있을 때 위기가 닥친 경우 어떤 점들이 문제로 작용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며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미리 준비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는 여기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준비된 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 마비의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더욱 남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60세 이상 중장년, 노년층은 작은 증상 하나라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두려워하지만 사실 위험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대비하는 올바른 준비입니다. 실제로 위험 요인이 큰 분들도 정확한 지식과 대비가 있다면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동철 어르신의 사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정보에 기반한 행동 덕분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심장 환자를 돌보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리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십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수십 분 전부터 이상 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나 왼팔이나 턱으로 번지는 통증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지속될 때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흔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지만 바로 이런 사소한 변화가 심장마비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턱의 통증으로 착각하기도 하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이제부터 이러한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심장마비의 주요 전조 증상에 집중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김 어르신께서는 갑작스럽게 왼팔이 저리면서 턱까지 통증이 번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께서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임을 알아차리셨고 바로 제가 안내해드린 7가지 응급대처법 중 일부를 신속하게 실행하셨습니다. 특히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밀려오거나 계단을 오르지 않았음에도 숨이 가쁘고 식은땀이 흐른다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 소화불량으로 착각해 위장약을 드시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중요한 점은 5가지 주요 증상 중 2~3가지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방식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가슴 통증, 왼팔 또는 턱 통증, 설명되지 않는 피로, 갑자기 숨이 차오르고 식은땀이 나는 현상,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나도 서둘러 대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김 어르신께서는 이런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고 차분히 행동하신 덕분에 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이렇듯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응급대처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부터 안내드릴 내용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며 위급한 순간에 혼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응급법 7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방법들을 정확하게 따르면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응급 상황이 의심될 때는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도 즉시 멈추고 안전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셔야 합니다. 처음 1분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무리한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즉시 앉아서 안정하셨던 분이 신속하게 위기를 넘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기보다는 의자에 앉아야 혈액순환이 원활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집에 아스피린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시는 것입니다. 씹어서 드시면 약효가 더 빨리 나타나 혈전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아스피린을 씹고 심장 손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단, 아스피린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거나 위장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초 대응의 핵심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마비가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119에 전화를 하시고 현재 위치의 주소를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황스러운 순간일수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에서 81세 남성이 심장마비 증상을 보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어렵습니다와 같이 환자 상태와 위치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구급대원이 쉽게 입장할 수 있도록 대문은 미리 열어놓으시거나 비밀번호, 열쇠 위치를 종이에 크게 적어 현관문에 붙여두시면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 도난이 염려되더라도 이 순간에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러한 준비와 신속한 대처 덕분에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곧 이어서 이런 행동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빠른 응급 대응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철저한 준비 덕분에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흔히 힘들어서 눕거나 물을 마시며 잠시 쉬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몸을 눕히면 폐에 물이 차 호흡이 훨씬 어렵고 심장마비 상태에서는 삼키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응급차가 언제 도착할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대처법만 지켜도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제 이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실천하면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조치를 더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고요하게 기다리며 버텨내는 일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김동철 어르신께서는 혼자서도 침착하게 4가지 단계를 모두 시행하셨고 3분 30초 만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남은 시간 동안 심호흡을 하면서 최대한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급한 순간엔 당황하지 않고 앞서 안내드린 내용을 차분히 실행하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더 구체적인 생존 방법과 실전 팁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미리 준비된 대처법을 알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먼저 몸을 45도 정도 세우고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 혈액이 머리로 잘 흐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소파나 침대에 기대어 앉고 쿠션이나 베개를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완전히 눕거나 곧게 앉는 것은 오히려 심장과 폐에 무리를 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 통화보다는 간결한 문자로 가족 여러 명에게 현재 상황과 병원 이동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말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짧은 문자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심호흡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간 내쉬며 복식 호흡을 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안정되어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충실하게 따라하여 생존하신 분도 많아 의료진도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점검하면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니 평소 가족들과 함께 이런 절차를 상의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준비가 실제로 어떻게 생명을 구했는지
사례를 통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7가지 대처법만 제대로 익히신다면 박근수 할아버지처럼 심장마비와 같은 돌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익숙하게 만들어두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정확한 증상 암기,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준비해두고 필요시 씹어드시기, 세 번째는 즉시 119 신고, 네 번째는 문을 미리 열어 구조대 진입을 돕기, 다섯 번째는 몸을 45도로 기대 안정적인 자세 유지, 여섯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급 상황을 문자로 알리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호흡법처럼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를 반복하며 심신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한 번씩 연습해보고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신다면 위기 상황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각 단계별 주의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부터는 평상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철저한 준비입니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집안이나 휴대폰의 비상연락처와 응급 연락 방법을 명확하게 기록해 두시고 아스피린 등 필요약품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은 현관 비밀번호나 집, 위치, 주소 등을 문 앞이나 냉장고 등에 큼직하게 써붙여두면 위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과 정기적으로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상의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실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실제 일상에서 이러한 준비가 도움이 되었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앞서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미리 대비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심장 환자분들을 돌보며 깨달은 점은 실제로 생존하신 분들 대부분이 평소 준비가 철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관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종이에 큼직하게 비밀번호를 써두고 집안 여러 곳에 눈에 띄게 배치해두는 것이 의외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A4 용지에 굵은 글씨로 비밀번호를 적어 거실이나 침실, 신발장 등 잘 보이는 위치에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혹시 위급한 상황이라고 가정하여 실제로 문을 열고 종이를 부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하면 누구나 1분 안에 체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단축번호 기능이 있어 미리 등록해두면 급할 때 바로 119에 연락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전원 버튼을 5번 누르거나 아이폰의 경우 볼륨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빠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준비가 결국 위기의 순간 살아남기 위한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실제적인 해결책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심장마비 등 급박한 상황에서 미리 준비된 몇 가지 조치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위급 알림이 자동으로 가는 기능이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설정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자녀나 가족과 함께 휴대폰에서 이 기능을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둘째,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병원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저장해 두시면 응급시 의료진이 빠르게 내용을 확인해 치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형이나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 등을 입력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심장마비 대응 요령과 아스피린을 냉장고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비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져 안타까운 결과가 생겼지만 반대로 이러한 준비를 철저히 했던 분들은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여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준비의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대비가 실제로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만약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한 덕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마음도 훨씬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준비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습관 또한 단순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실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게 될 생존 기술입니다. 통계적으로도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평생에 한 번 이상 심장과 관련된 응급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응급 상황의 약 80%는 집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할 때 미리 준비하고 습관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실제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위급 상황은 혼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미리 준비해 두신다면 대다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수의 생존자가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나중에 해야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응급 기능을 바로 설정하시고 아스피린을 준비해 냉장고에 보관해 두십시오. 김동철 어르신과 윤수일 할아버지처럼 모두가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와 대처가 필요한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한 분들께는 절대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심장마비 자체를 예방하는 노력이 가장 큰 해답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4분마다 1명씩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질환을 미리 차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위급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문자 발송법과 같은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 즉 동맥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비만, 높아진 콜레스테롤 수치 등은 모두 심장질환의 위험인자이므로 일상에서 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혈관 내에 염증이 발생하면 여러 원인으로 인해 그 부위에 기름 성분이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벽에 기름이 쌓이면서 심장혈관이 점점 더 좁아지고 결국 이러한 변화가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혈관에 노폐물이 점차 축적되면 이것이 바로 죽상동맥 경화반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어 심장 건강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렇게 쌓인 경화반은 별다른 증상을 일으키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동맥 경화반이 파열되면 그 순간 혈관 내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혈전이 갑자기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급격히 막힐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심근경색으로 이어지는 만큼 돌발적인 심장마비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심장의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적절한 대처 없이 시간이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병원을 찾아 신속하게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하는지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의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일부는 심장의 전기 신호에 이상이 생기거나 부정맥이 갑작스럽게 발생해 심장이 멎는 돌연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장은 기본적으로 전기 신호를 통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신호에 유전적인 이상이 있거나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거나 약해진 질환이 동반될 경우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심장 질환은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과 돌연사 가능성에 대해 이해해야 정확한 대비가 가능하며, 이어서 실제로 어떤 예방법과 대처법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심근병증이란 심장 근육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돌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심근경색과 같이 갑작스럽게 혈관이 막히는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이러한 심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 만성적인 손상을 유발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쉽게 쌓이도록 만듭니다. 결국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방치되면 혈관 건강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더욱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예방법과 대처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혈관이 오랜 시간 손상되면 결국 혈관벽에 동맥경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이때 혈관 안쪽에는 기름덩어리처럼 지방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부위는 마치 피부에 부스럼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게 약해지는데, 그런 곳은 작은 자극에도 갑자기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등과 같은 위험 요소가 지속되면 혈관 내부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여 이런 취약한 부위가 더욱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관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혈관 손상이 실제로 어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터지게 되면 그 부위의 혈전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급격하게 막히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혈압을 잘 조절하신다면 동맥경화반 자체가 적게 생길 뿐 아니라 해당 부위의 염증도 줄어들어 이런 갑작스러운 혈관 폐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즉,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가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생활습관 관리 외에 추가로 고려하셔야 할 중요한 예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급성 심근경색증은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평소에 제대로 예방하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집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정확도가 인증된 자동 혈압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과 저녁, 즉 하루 2번 일정하게 혈압을 재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특히 잠에서 깬 후 1시간 이내에 측정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화장실을 다녀오셨거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약을 복용한 뒤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주셔야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을 규칙적으로 체크하고 꾸준히 관리하시다 보면 급성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혈압 관리 외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다른 예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혈압을 측정하실 때에는 앉은 자세로 양팔 중 혈압이 더 높게 나오는 쪽을 기준으로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신 후 안정을 취하시고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안정된 상태에서 12분 간격으로 2~3번 재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아침 식사 전뿐 아니라 자기 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병원 진료실에서 측정한 혈압이 140 이상이라면 이미 고혈압의 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집에서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혈압 관리를 위한 주의사항과 실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혈압이 140 이상 또는 아래 수치가 90 이상일 때로 정의되지만, 최근에는 가정에서 측정한 혈압이 평균 130에 85 이상만 되어도 고혈압으로 간주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한 번 혈압이 높았다고 치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 심각한 합병증의 재발을 막기 위한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치료 후에도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심근경색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은 심장질환의 치료에는 다양한 약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식습관 개선,
꾸준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금연과 같은 생활 습관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약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질환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점은 생활 습관의 개선은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 흡연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처방하여 진행하는 심장 재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심장 재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천들이 심장 질환의 재발을 예방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심장 재활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진을 받으신 후에는 전문적인 운동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식단 관리에서도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붉은 고기인 소고기나 돼지고기 섭취는 줄여주시는 것이 좋고, 고단백 식품은 닭가슴살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위, 그리고 껍질은 제거한 상태로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지방이 적은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챙기는 것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이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그를 통해 혈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혈관 안의 염증이 줄어들어야 갑작스러운 혈관 막힘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식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식단과 운동 관리가 실제로 어떻게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내용은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된 각종 항산화 성분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세포가 경화되는 과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영양소들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평소 식단에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식습관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보실 부분은 혈관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며,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나트륨 섭취를 조금만 줄여도 심장마비, 뇌졸중 등 위험한 질환의 발생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